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로 뜨겁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불교 행사를 통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걸 두고 야권은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직접 해명하라고 공세를 폈고 곧 발간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온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외교 언급을 두고서 여권에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특검을 먼저 받으라고 맞섰습니다. 지난주를 뜨겁게 달군 소식 중에 하나죠.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어젯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와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서 도움을 기록해 개인 통산 3번째인 10골, 도움 10개를 달성했습니다. 토트넘은 5위를 확정해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정부가 왜 그랬는지, 소비자들의 불만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그래서 앞으로 해외 직구는 가능한 건지 저희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부 정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한다 했다가 또 돌연 철회했고 굉장히 좀 혼란들이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한 주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혼란이었죠. 앞서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어제 오후에 정부가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네.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전에 위해성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만 걸러서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 논란이 강한 비판 속에 사흘 만에 봉합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보도자료가 무려 3개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브리핑은 2번이 이루어졌는데 저도 17년차 기자지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이렇게 자주 입장을 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입장을 한번 뜯어볼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국민의 안전, 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 금지라는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갑자기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로 사전에 차단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원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탁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정부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은 직구를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소비자 불만이 굉장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말에 광화문 갔더니 시위도 여러 군데 하는 걸 봤었는데 어쨌든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몇천 원이 아쉬운 서민들은 값싼 해외 직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이걸 돌연 갑자기 막겠다고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해외 직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무려 6조 8천억 원까지 예, 커졌습니다. 6조. 대형마트 잘 아시는 롯데마트의 연매출이 지난해 5조 7,347억 원인데 예. 이걸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지점은 아마 이걸 겁니다. KC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 전면 금지였습니다. 소비자들 반응 몇 개 준비했는데요. 예, 어떤가요? 여기가 공산국가냐, 국민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가 눈에 띄었고요. 아이들 놀이수단을 빼앗는다거나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직구를 닫느냐는 등 불만 일색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십시오. 국민은 정책 실험쥐가 아닙니다. 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현안에 첫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요. 나경원 당선인부터 유승민 전 의원까지 소비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선택권 제한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권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다. 이런 거 참 흥미로운 부분이다. 인상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래도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직구 원래대로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 이거 아닙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직구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가능합니다. 예.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난 16일만 해도 정부는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며 보시는 것처럼 80개 품목을 발표했었고요. 그러나 오른쪽에 이제 어제 입장입니다. 그 위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한다고 수정했습니다. 일단 해외 직구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가능하고 위해성 검사는 정부가 통관 물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해외 직구는 이제 원래대로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냐? 이게 좀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맨 처음에 정부가 이 발표를 했을 때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인 중국의 알리, 테무, 쉬안의 공습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새 업체 줄여서 알테시라고도 하죠. 예. 많은 분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 보시다시피 중국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를 보호하려는 명분에 집중하다가 여론만 들쑤시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을 막으려다가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직구길도 막힐 것이란 비판을 몰랐고 또 6조 원대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인식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았지만 예. 좀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선이었지만 핵심을 좀 제대로 짚지 못했고 공감 얻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다음엔 좀 더 잘해내길 좀 희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불똥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외교를 두고 여야가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자,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여야에서 김 여사들에 대해 각각 어떤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여야 모두 상대 진영을 향해 일명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다시 시작되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먼저 응하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며 김 여사 특검법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한 검찰, 주가 조작 때도 소환하지 못하고 명품백 수수 때는 소환을 이야기했다가 그 중앙지검장 등 관계 검사들이 모두 다 통째로 인사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도 공개 행보에 나선 김에 검찰 포토라인 앞에도 서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요, 지난주 출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외교 행보라며 옹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행을 목적으로 국고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조금 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이 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에 여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3김 여사 특검론을 역제안하자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민지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자세히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장가을 기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꼽았던 이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불통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걸 두고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169일 만입니다. 김 여사는 최근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언론의 모습이 공개되는 공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불과 3일 만에 4천 명이 운집한 불교 행사에 온 겁니다. 김 여사가 참여한 행사는 경기도 양주 해암사지에서 열린 사리 반환 기념식인데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돼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있다가 이 부처님 사리가 100년 만에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리 반환 논의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진척이 없다가 이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김 여사가 이 논의 재개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 측에서 계기를 만들어준 김 여사에게 행사 참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이번 사리 반환은 자신이 아닌 이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모습 함께 보시죠. 또 영부인님이신 이 김건희 여사님께 직접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해안으로 보스턴 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또 이혼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네, 모습 쭉 보셨는데요. 자, 박진영 부원장님, 지난해 12월 이후 첫 공개 행보인데, 자, 이번 행사 시작으로 대외 활동 본격화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렇게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검찰 인사, 예. 김건희 여사를 소환 또는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4차장이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을 향한 수사망이 이제는 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들 앞에 드러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 변화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근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분이잖아요. 뭐 어느 시대에 어느 대통령의 부인인지 또는 뭐 여성 대통령이 있으면 앞으로 또 부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이 정치적 활동, 그다음에 통치권자를 나누어서 하는 느낌을 주는 활동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금지한다든가 뭐 어떤 우리 사회에 새로운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손옥 변호사님, 뭐 여권의 반응도 궁금한데 줄곧 서 변호사께서는 공개활동 뭐 행보를 계속 해야 된다, 한다는 주장하셨고 의견도 그쪽에 좀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아마 근데 그 공개 활동은 뭐 공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김 여사한테 전하고 싶은 거는요. 네. 혼자 이제 그 전용기 몰고 외국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제해야 돼요. 혼자 대통령 전용기 몰고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이제 가는 그런 활동은 하지 마시고 김 여사. 그 얘기는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함께 네. 외국 순방에 가서 문화예술 외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어루만진다든지 예. 이런 데 행보하는 게 맞고요. 현재 혐의만 보면요, 김혜경 여사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배모 씨 월급까지 포함하면 카드 있잖아요. 이게 5억 5천입니다. 물론 이제 좀 많이 줄었지만 원래 압수수색 영장에는 5억 5천이에요. 김혜경 여사 법카하고 그다음에 이 배모 씨 월급 합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정숙 여사는요, 타지 마을만 이제 그 3억 7천이 더 드는 거예요. 관봉권 이거 빼고, 관봉권 빼고 타지 마을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는. 네. 그러면 이게 세 분 중에 누구부터 특검하고 누구부터 이게 공개 활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뭐 당당하게 하시면 된다. 이래 봅니다. 저희가 뒤에 할 얘기를 스포일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김 여사 공개 행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겠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영부인이 무슨 이유로 169일간 실종됐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김호중 가수는 가수는 열흘 만에 그 시인하면서도 사과를 하잖아요. 영부인이 169일간 나타나지 않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법당으로 간다? 아,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다. 네,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다. 이런 박지원 당선인의 얘기였는데 손혁 변호사님,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이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그때 증거를 이제 그 국정원에 써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은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박지원 의원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법정으로 왔다 갔다 요즘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면 되고요. 근데 김 여사는요. 김 여사는 이제 그 뭐 처벌 조항이 있어야 법정 가죠. 아니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잖아요. 법에 뭐 징역 얼마다 처벌 조항이 있어야지 법정을 갈 거 아닙니까? 받았다는 데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배우자는 없거든요. 근데 법정 가고 싶다고 갑니까? 처벌 조항이 있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본인은 이게 법정 가야지 남을 이렇게 허위로 공격하면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어제 그리고 나왔던 거 보니까 검찰에서 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관저로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책을 버렸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그 책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뭐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얘기한 주장도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어떨까요? 처벌에 관련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 책이 이제 뭐 여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 직무와 관련성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책하고 뭐 처벌은 아무 관계 없고요. 아마 이제 그 오늘 조사받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는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윤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한테 갖다 줘야죠. 파우치를. 김 여사 거기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알았다는 또 이게 청탁했다는 것도 없잖아요. 이런데 그 억지 궤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한번 그 상황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김 여사가 매출 매스컴의 노출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영부인 관리를 담당한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해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제2부속실 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 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의 활동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어떤 방향도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법률을 만들어야 법률이 있어야지 뭐 문제가 일어나고 의혹이 있을 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률적인 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대다수의 공범들이 지금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뭐 수사를 받은 적조차 없습니다. 통장을 빌려줬,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통장을 빌려줬는데 공범이 아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방 우리 책 이야기도 했는데 책을 버린 거를 주운 사람은 지금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버린 사람은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뇌물을 의혹입니다만은 명품백 받은 사람은 수사를 안 받아요. 근데 줬다고 한 사람은 또 수사를 받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저는 국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서 저는 영부인에 대한 어떤 구성 요건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는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그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당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 당시에도 외교냐 관광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외교다라고 일단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을 보면요.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당시에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면서 공원을 개장하게 되면 꼭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합니다. 실제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정부 초청이 왔는데 문 전 대통령이 또 인도를 가기가 어려워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공원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김정숙 여사가 나라 돈으로 관광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게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골집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네, 쭉 들으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악의적 왜곡이냐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첫 단독 외교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어불성설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이희호 여사가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한 게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이제 그거는 바로 지적했더라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희호 여사는 이제 전용기를 안 끌고 왔죠. 유엔 총회 가서 이제 연설한 거 이게 진짜 외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는요, 저는 의혹이 있는 게 그때 인도가 초청한 초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공개해 보세요.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문체부의 도정환 장관 이걸 이렇게 초청한 게 초청장에 명백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문 계획서가 있잖아요. 계획서에 보면 이게 그 타지 마할에 빠져 있습니다. 타지 마할에 관광 이거 아예 계획서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급하게 아마 끼워넣은 관광 일정이 분명하다. 우리가 영부인이 외국 가도 정말 뭐 어려운 소외된 이런 데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데 돌보러 가지 누가 이게 유명 관광지만 찾아다니는 영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아예 그 인도의 공문까지도 내용을 바꾸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이 없던 타지 마을까지 이거는 명백하게 관광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고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 활동도 아니라 이 영부인 여사들의 문제가 좀 부각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청자분들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배현진 의원이 당시에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며 어제도 발언을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이후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그 청와대가 해명했던 간곡한 요청,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조건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결과 보고서가. 네.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 영상 보시면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 그래서 뭐 셀프 초청 아니냐. 뭐 이 얘기 나오는 건데 셀프 초청인가요? 뭔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인도 정부를 압수수색해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윤석열 정부가 압수수색 잘하니까 예. 인도 정부도 압수수색하는 게 어떻겠냐. 확인해야 됩니까? 알아가 제가 제안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벌써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치하실 거면은 앞서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대원군도 압수수색하고 고종도 압수수색하고 네.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한번 수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재 정부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 정부의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행태가 과연 상식적인가 저는 묻고 싶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리투아니아 가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또 국정조사나 특검 한번 해보시죠. 그 당시에 대통령은 위기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까지 갔는데 영부인이 그런 행동한 게 정당합니까? 참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그 뇌 구조가 의심스러워요. 자기 집에 누란의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끄집어내서 또 역공한다고 하는가. 이게 사실은요. 김정숙 여사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런가요? 네, 그런 의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같이 세트로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손정욱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이 조롱하는 겁니까? 이 대통령 부인을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 특검해야 된다. 이런 주장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롱입니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이거 300만 원짜리 파우치가 하나 있어요. 예. 이거를 이게 그 국민의 세금 관봉권으로 산 거하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 세금 법카로 산 거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하고요. 어느 게 제일 나쁩니까? 이거 상식에 한번 비춰보자고요. 저 박진영 우리 위원장께 묻고 싶어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해가 산 거하고 법카로 산 거하고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우리가 특검이라는 거는요. 특검은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안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요건이에요. 근데 김정숙 여사요. 타지 마을은 이제 그 국고 손실이 3억 7천 정도 더 들었단 말이에요. 도종환 장관이 관한 것보다. 그러면 이게 국고 손실죄는 1억이 넘으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그 다음에 국고 손실액이 만약에 그 3억이 넘는다. 이러면 이게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5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파우치 김용남 법은 이게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지금 만들면 소급 못 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봤자 소급료 금지 때문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혐의가 상당히 중대한 거는 김정숙 여사 관봉권이나 국고 손실이 액수가 크고 국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니까. 그럼 이게 뭘 특검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순서대로 하면 김혜경 특검, 557 김혜경 특검, 그다음에 김정숙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말씀하시죠. 네, 여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를 사람들이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김혜경 씨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78,000원이거든. 너무 금액의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거를 이 김영란법으로만 몰고 가는데 보면은요 거기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인사 이야기도 하고 정책 이야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알선술의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인입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 사인인 사람이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 이야기를 하면은 국정농단 개입에 의혹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명품백 사건이 있은 지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수사하겠다는 의사조차도 없어요. 검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거고요.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불기소 처분하고 불송치 처분하고 끝내세요. 왜 안 끝내요?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의견 한번 듣고 있는 거고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이후에 이제 간부들에게 캐비넷 5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 모든 사건을 열고 빠르게 수사하라고 당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삼김 여사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수사 동력이 좀 생길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이게 심각하죠. 중앙지검에 그 장기 미제 사건이 많아요. 예. 그 중에 형사 1부 있잖아요. 형사 1부에만 있는 게 장기 미제라는 게 한 몇 년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김정숙 여사께 3건이 있어요. 장기 미제가. 그다음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무고 사건 있잖아요, 대표. 그것도 거기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캐비넷에 사건을 몇 년씩 묵히나면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아닌 거는 이게 무혐의 하라니까. 저 무조건 기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죄가 없으면 무혐의 하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있으면 기소하라는 거죠. 있는 건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 해라. 근데 지금은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캐비넷에서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검찰의 칼이 이렇게 묻었어야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에 왔으니까 장기로 이게 미제된 사건들 있잖아요. 빨리 이게 캐비넷을 꺼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신속하게 처리하시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국민들 생각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혹 있으면 빨리빨리 수사하라 이거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외교를 두고 여야가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자,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여야에서 김 여사들에 대해 각각 어떤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여야 모두 상대 진영을 향해 일명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다시 시작되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먼저 응하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며 김 여사 특검법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한 검찰, 주가 조작 때도 소환하지 못하고 명품백 수수 때는 소환을 이야기했다가 그 중앙지검장 등 관계 검사들이 모두 다 통째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도 공개 행보에 나선 김에 검찰 포토라인 앞에도 서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요, 지난주 출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외교 행보라며 옹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행을 목적으로 국고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조금 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이 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에 여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3김 여사 특검론을 역제안하자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자, 장갈 기자, 일단 경찰이 김호중 씨하고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신청을 일단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강남경찰서가 오늘 김호중 씨 그리고 대신 운전을 했다고 자수한 매니저, 그리고 김 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을 했고요. 법무부에서는 현재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어젯밤 소식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 김호중 씨가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인지 음주운전 했다고 어제 밤 9시 한 40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인을 했습니다. 자, 사고 난 지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고 열흘 만이고요. 음주운전 안 했다고 부인한 지 닷새 만입니다. 김호중 씨가 어제도 창원에서 이 콘서트를 강행을 했거든요. 오후 5시부터 2시간 넘게 공연을 한 후에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오후 9시 45분쯤 글을 올렸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것을 알아야 어른인데 참으로 저의 어리석한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열심히 살고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팬카페에 글을 올렸고요. 이후 10시경에 공식 입장문이 배포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자신의 판단이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식 평론가님, 일단은 김호중 씨가 어제 입장문 내기 전에도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콘서트 했는데 콘서트장 내에서는 콘서트 전후 이 입장이 좀 달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11일과 12일에 고양시 공연할 때는 아예 입장 표명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8일, 19일 공연을 했는데
18일 공연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게 있다 뭐 이런 그렇게 의미로 느껴집니다. 밝혀질 수 있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한 거고, 그다음에 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죄에 상응하는 단어는 처벌이죠. 근데 처벌이 아니고 상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있는 것 같지만 무죄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상처를 이제 단어라는 썼고, 그러면서 팬들한테 좀 감성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19일 콘서트에서는 죄는 제가 지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공연 보러 온 것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팬들이 이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안의 어떤 그런 본질보다는 팬심을 좀 아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팬들이 이처럼 좀 김호중 씨 입장이 좀 바뀌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팬들은 당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극성 팬들, 멸성 팬들은요. 뭐 옹호하는 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일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그 팬들의 반응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에 이제 댓글 본 것 중에 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식구인데 부모로서 죄를 지었다고 버리느냐 이런 이제 버린다, 식구다, 이제 부모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특히 김호중 씨가 좀 자초한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팬카페에 벌써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예.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무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복귀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고, 또 팬클럽에서도 어서 집으로 오라 뭐 따뜻하게 맞이하게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잘못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팬들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겠죠. 예,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뭐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적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 사랑한다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점에서 이 김호중 팬덤을 너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 김호중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기를 하는 그런 팬도 있다는 것을 같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앞서 콘서트장에서 팬들은 김호중 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애정도 많이 보인 바 있는데 그 모습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왔습니다. 보시죠. 중국에서 오니까 많을 거예요. 대구에도 버스도 몇 대 오고 이제 우리는 자차로 왔고 TV는 콘서트 잘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일단 기다려봅니다. 뭐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남은 없잖아요. 이 사람 노래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양진 변호사님, 일단 뭐 일부 팬들은 뭐 구속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복귀 얘기 언급까지 했다고 아까 김원식 평론가에서 좀 해석하셨는데 복귀에 대한 부분까지 뭐 사회적 감정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제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보통의 자숙의 시간을 갖고 복귀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는 그 와중에도 사실 콘서트를 강행을 했고요. 그리고 팬카페에도 본인이 머지않아서 곧 복귀할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리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맞습니까? 사고음이 조치라든지 도주치상의 경우에는요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무죄의 가능성이 사실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것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이 음주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형에는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죄명은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까지 반영을 해서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집행유예형이라든지 뭐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범인 도피의 경우에 어떠한 교사라든지 방조의 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아서 음주한 적 없다고 음주운전 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게 다시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이 바뀐 부분, 경찰의 조사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속여서 위계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사실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사력이 낭비가 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범인 도피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나 방조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도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장관 기자, 일단은 김호중 씨 사건 당일 행적들이 뭐 CCTV 그리고 취재 내용 뭐 이렇게 하면서 퍼즐이 조각이 펼쳐져 있다가 하나로 좀 맞춰지는 모양새인데 하나씩 저희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어쨌든 음주 여부 정황이 나왔고 일단은 사고 당일이죠. 김호중 씨의 움직임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 맞춰졌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우선 맨 먼저 9일 오후 4시 10분경에요. 압구정동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먼저 향하게 됩니다. 김호중 씨와 유명 래퍼 A씨가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김 씨 일행이 술과 음식을 이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주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들은 저녁 한 6시 10분경에요. 압구정동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해당 식당에서는 김호중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음식과 함께 이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요. 여기서 대리운전을 이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서 7시 40분쯤 청담동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곳을 방문을 했던 그렇죠. 곳이죠. 굉장히 고급 주점인데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약 3시간가량 있었는데 김호중 씨 여기서 술 안 마셨다고 처음에 말했었죠. 그런데 집에 갈 때 대리운전 기사 서비스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게 11시 한 16분쯤이고요. 자, 이후 집에 도착을 하더니 다시 집에서 나와서 11시 21분쯤 집 앞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자신의 SUV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1시 40분경에 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네. 사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김호중 씨는요. 이후 자신의 집이나 또 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향하게 되는데 이 호텔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나오는 그래픽 보니까 정말 하루 동안 많은 일이 굉장히 있었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왜 그동안 잡아댔다가 말을 바꾼 겁니까? 우선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 때문인데요. 경찰은 사고 전에 이 김호중 씨와 골프 치고 유흥주점까지 간 이 개그맨과 가수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 씨가 부인한 이 음주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김 씨가 대리를 부른 이 유흥업소에서 김 씨 자택까지의 거리가 사실 4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m밖에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집으로 향했다는 건 김 씨의 주장을 애초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크린 골프장 식당에서도 술을 시켰고 유흥업소에 갈 때부터 이미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자, 검찰총장 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가 어떻게든 구속은 면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김 씨 측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앞서서 영장 신청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자백의 골든 아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버텨봤자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 장관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술자리에 유명 개그맨, 가수가 동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닐 수도 있고 핵심일 수도 있고 네. 해석에 따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누구냐에 관심이 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인물들이 좀 지목당하는 사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루머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양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래퍼와 개그맨과 같이 이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술을 먹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추측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허경환 씨하고 이제 슬리피 씨가 여기에 이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경환 씨, 허경환 씨가 그래서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두 사람은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면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딸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8시 38분이죠. 5월 9일 날 이때 이제 같이 있었다는 것을 찍어가지고 또 인증을 하기도 했었고, 허경환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조카와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허경환 씨와 이제 슬리피 씨가 같은 소속사예요. 그리고 평소에 같이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았는데 결국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측성 그런 루머들을 퍼뜨리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좀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사람 아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원식 평론가님 또 이어서 어쨌든 창원 콘서트를 한 이후에 음주운전 사실 시인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뒷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콘서트 수익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뭐 공연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이 크게 발생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추측도 나오는데 좀 뭐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돼 있던 콘서트를 취소하게 되면 환불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팬들에 대한 그런 이제 도리, 예의 이런 것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버티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장가희 기자가 언급을 하셨듯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애초에 사실은 좀 매니지먼트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충분히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뭐 매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언론사도 굉장히 많이 다양화진 상황 속에서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또 언론의 어떤 창구들을 좀 간과해서 이거를 가래를 통해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불도저를 동원해도 못 막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콘서트 수익 위약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이 정도 급의 가수가 콘서트 진행하고 또 환불이나 뭐 위약금 발생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규모가? 일단 이제 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이제 40억 원 정도의 그런 이제 티켓 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두세 배 정도 위약금을 낸다 했을 때 더구나 전적으로 이제 혼자 이제 관장을 하는 콘서트일 경우에는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다 같이 협연을 한다든지 콜라보할 경우에는 책임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독 콘서트가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이제 강행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티켓값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뭐 환불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뭐 이에 따라서 팬들이 좀 분통 터뜨리는 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즘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좀 연령대가 높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팬으로 포진하고 있는데 예. 자녀들이 이제 티켓 예매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좀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호중 씨의 티켓 같은 경우에는 임영웅 씨보다도 좀 비싼 그런 그런가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보다 한 23,000원 좀 비싸서 VIP석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 정도, R석 같은 경우는 2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두 좌석을 이제 비교했을 때 두 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만 원 정도의 그런 이제 환불료가 이제 부과되고 있어서 이게 30% 정도 이제 티켓 환불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환불 수수료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티켓 가격도 비싸고 또 환불 수수료도 비싸고 도대체 왜 이렇게 규정을 하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특히 많이 놀라신 거죠. 이제 이런 점들이 좀 회자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등골 브레이커라고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팬들한테 전가를 하니까 등골 브레이크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운영 방식은 사실은 바람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티켓값이 비싸고 비싼 이유는 또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이번 사안에 쏠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님. 네. 일단은 지금 있던 당면한 콘서트는 마쳤는데 아까 저희 화면으로 보였다시피 콘서트가 사실 남아 있었거든요. 이 콘서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두 개의 큰 공연이 남아 있는데요.
방송사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그런가요? 대형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가 원래 이제 성악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성악가가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클래식 콘서트가 있는데 일단 뭐 세계적인 그런 베르린 필하모닉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그런 연주단과 함께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 등이 이제 참여하는 또 그런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호중 씨를 대체할 수 있는 가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행사 출연료가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40억 원 이상의 그런 티켓 판매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인데 6월 1일과 2일에 열리는 김천에서의 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클래식 아레나 투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SBS가 좀 빠지기로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정대로 아마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연료 위약금이라든지 또 광고 출연료 등을 포함해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그 KBS와 함께 이 슈퍼클래식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는데 KBS가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 계속 출연자 교체를 원했었는데요. 공연 주관사에서 출연자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 콘서트가 송파에 있는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23일에서 25일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열려야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고 또 거액의 환불금을 내야 하고 위약금 때문에 좀 불가하다, 출연자 교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통보를 KBS에 한 상태고 티켓 가격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평균 20만 원이고 양일 공연인데요. 2만 석이 벌써 매진을 기록해서 지금 티켓 매출만 어림잡아서 한 40억 가량입니다. 그 콘서트는 꼭 김호중 씨 팬들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수가 나오면 김원식 평론가님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팬들은 받아들일까요? 김호중 씨가 아닌 팬들도 콘서트장에 있을 텐데 이번 콘서트 강행한다고 하면 네, 일단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래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 동원해도 이제 막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걸 인정했다 그러면 피해가 좀 적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가희 기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대체 출연자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작에 인정을 했다 그러면 대체자를 이제 구해서 무난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덤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뭐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김호중 씨를 무조건 실드를 치지만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취소할 건 취소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짚어볼 게 장가희 기자, 일단 김호중 씨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거는 이제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대체 이 대표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입장문을 처음부터 냈었는지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소속사에서 사고 당시부터 김호중 씨와 옷을 바꿔 입고 자수를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블랙박스 메모리를 없앤다든가 또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친척 형이자 대표인 이광득 씨가 모든 것은 자신이 시킨 일이고 김호중 씨는 절대 술을 먹지 않았다. 뭐 휘청거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14일에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엊그제와 어제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 수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소속사가 이 같은 무리한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틀간 창원 공연에 모인 관객이 총 11,600명인데요. 티켓 가격이 VIP가 23만 원가량 한다고 합니다. 두 차례 모두 매진이 돼서 관련 매출은 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앞서 열린 고양 공연도 비슷한 규모여서요. 이 사고 후 4차례 공연으로 김호중 씨 소속사는 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해외에서 열풍입니다. 한국 라면이 해외에서 K라면으로 알려지며 월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은 건데요. 이 관세청에 따른 지난달 라면 수출액 한화 약 1,470억 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무려 46.8%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 수요가 늘어난 점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한국 라면 인지도가 높아진 점, 좋은 가성비 등을 수출 증가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가 K라면을 먹기 위해 30분 운전했다며 매운라면 먹는 영상을 올렸을 정도로 대단한 K라면의 인기. 외국 슈퍼에서도 한국 매운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처럼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전통 음식을 넘어 이제는 라면까지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씨가 KPGA 골프 투어에서 한국 골프 사상 52세 최고령으로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도 드라마 같았는데요. 시합 당일 떨어진 체력과 통증, 경기 상황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못에 빠진 줄 알았던 공이 아주 작게 솟은 섬 위에 안착해 있었고 여기서 친 아일랜드 샷 덕분에 연장전을 2차전까지 끌고 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이 아일랜드 샷을 두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이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안 믿어진다며 공이 떨어진 섬 이름을 KJ 최 아일랜드로 하고 싶다 전하곤 웃었다고요. 사실 정상에 오른 이날 최경주 선수는 만 54세 생일을 맞아 특별함은 더 컸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우승하며 모두에게 울림을 준 최경주 선수. 앞으로의 선수 생활도 응원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